안녕하세요, 법률 이야기입니다. 영상의 시작에 앞서서 본 영상의 내용 중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주제별로 시간 체크를 해놨으니 바로 들어가셔서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번 영상은 이혼 소송과 관련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결혼은 내가 하고 싶다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아무튼 결혼은 둘째치고 이혼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된다면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 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철수와 영희는 2015년에 혼인신고를 하고 2017년에 자녀를 낳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느 날 철수는 가정을 두고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희는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지만 철수는 영희 몰래 계속적으로 다른 여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영희는 간통죄로 고소하려고 하였으나 간통죄가 위헌이란 이유로 폐지된 지 5년이 흘렀고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을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 이번 영상은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 이혼을 할 때 영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인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영희는 철수와 이혼을 하였던지 또는 하지 않았던지에 관계없이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간녀와 관련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다음에 다시 한번 다룰 테니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서로 협조하고 보호하여 부부 공동생활로서의 혼인이 유지되도록 상호 간에 포괄적으로 협력한 의무를 부담하고 그에 관한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권리인 줄 알아요. 이러한 동거 의무 내지 부부 공동생활 유지 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해서는 안 될 성적, 성실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다른 이성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면 하지 말라.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혼을 하기 위해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법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이죠. 민법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6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중 첫 번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하지마 이 개새. 두 번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도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됩니다. 즉, 합의하에 별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배우자가 가출을 한 지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또는 남편의 폭력 및 도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집을 나간 경우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세 번째와 네 번째 이혼 사유 중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는 단순히 한두 차례에 걸친 모욕적인 말이나 욕설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힘들 정도의 가혹행위나 부부 간의 신뢰를 깨트릴 정도의 지속적인 가해성이 있어야 합니다. 즉, 이야 너 진짜 나쁜 새끼다. 혼인 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막말이나 약간의 밀처짐과 같은 가벼운 폭행 또는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해져서 나온 우발적인 행동만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생사불명으로 인한 이혼 청구는 배우자가 3년 이상 생사불명일 뿐만 아니라 형제에도 생사불명으로 배우자가 살아있는지를 전혀 증명할 수 없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두 번째, 악의 유기 또는 여섯 번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말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하자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그러니까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 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예를 들면 첫 번째, 도를 넘어서는 지나친 의심과 간섭.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두 번째, 경제적 갈등 및 처가와의 갈등으로 인한 다툼. 세 번째, 유기는 아니지만 장기간 별거 등의 사유가 해당이 되지만 회복할 수 있는 정신적, 신체적 병력 또는 단순한 경제적 무능력은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위자료 산정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는 민사소송 절차와 유사하며 이혼 소장 작성을 하고 법원에 제출하면 상대방은 이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통하여 재판상 이혼 절차가 시작이 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은 이혼 조정을 반드시 거친 후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소송 절차로 진행이 되고, 이혼 판결 등에 대해 불복이 있다면 14일 이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유착행위로 인하여 혼인 파탄을 하게 되었다면 잘못을 저지른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혼의 과실이 있는 상대에게 본인의 재판상 손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는 것이지만, 다만 법률상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명백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는 위자료를 산정할 때 유책 배우자가 잘못된 행위를 한 경위와 정도, 결혼 해소 원인과 그에 대한 책임, 부부의 연령과 직업, 재산 상태, 자녀 유무 등 전반적인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위자료를 정합니다. 다만 교통사고의 손해배상과 같이 서로의 유책 정도를 비교하여 과실상계를 적용하며 만약 쌍방 모두에게 동일한 수준의 잘못이 있다면 위자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위자료 청구권도 소멸시효가 있는데,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를 이혼 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이혼에 동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는 동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과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다툼이 많아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발 그만해. 협의 이혼을 할 때 부부간 재산 문제 합의 여부는 법원의 확인 사항이 아니므로 협의 이혼 시 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되지 않더라도 이혼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혼 후 법원에 재산 분할 청구 심판을 청구해서 재산 분할 문제를 다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그 전에 여러분들은 사실혼 배우자도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사실혼이 뭔지는 다 아시죠? 혼인신고를 하진 않았지만 상호간 부부로 인정하고 가족 행사에 함께 참여했다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다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에 관한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재산의 유지, 증식에 기여했다면 그 재산은 부부의 공동 소유로 보아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과 동거에 구별하는 방법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혼적 관계에 있는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알아볼까요? 협의 이혼 및 재판상 이혼을 한 이후 2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협의 이혼, 재판상 이혼, 사실혼 이혼과 관계없이 2년 이내에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혼한 날의 기준은 협의 이혼의 경우는 이혼 신고일을 이혼한 날로 보고, 재판상 이혼, 혼인 취소의 경우 이혼 판결 또는 혼인 취소 판결의 확정일을 이혼한 날로 봅니다. 이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산 분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산 분할은 상대방의 재산을 모두 찾아내는 것과 그 재산의 정확한 가액을 평가하는 것, 자신의 기여도를 입증하는 것 등 많은 쟁점이 있습니다. 혹시나 재산 분할은 외도를 한 유책 배우자가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재산 분할 청구는 이혼의 책임과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결혼한 후 재산 증식을 하였다면 부부는 공동으로 권리를 가집니다. 이혼할 때에도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고, 혼인 중 현성한 재산이라도 배우자의 특유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 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통한 재산 분할은 혼인 관계 중 부부가 협력으로 만든 재산을 나누어 갖는 것으로 공동 재산 현선 유지, 기여도, 혼인 생활, 혼인 기간, 당사자의 나이, 직업, 경력, 경제력, 소득, 혼인 파탄 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보유하던 재산, 부모한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은 포함되지 않지만,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 보유기간과 결혼기간이 겹치면 유지,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으며, 혼인기간이 길수록 기여도는 높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 분할은 이전에 이루어진 재산 분할 재판에서 분할 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 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 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가 재산 분할 청구 또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 기간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분상, 재산상 여러 권리와 의무를 총칭하며 양육권과의 차이점이라면 친권은 자녀의 경제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양육권자 및 친권자를 결정할 때는 자녀를 온전히 양육할 수 있는 충분한 환경이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되고 그 외 경제적인 상황, 자녀의 연령, 자녀와의 친밀도 및 애착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배우자가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또는 상대방보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유책 배우자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자녀의 성장에 방해하는 요소가 없을 경우에는 유책 배우자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할 수가 있는데 당사자 간의 협의서를 작성했다고 해서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판단으로 자녀의 복리에 맞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그 사항에 대해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권 및 친권에서는 아이의 복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해 주세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만 양육비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양육하는 부모가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 부담목만큼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하는 사람이 제3자라면 양육자는 부모 쌍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결정되지만 대부분 서울가정법원에서 제시하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바탕으로 부부의 합상소득, 자녀의 나이, 개인적 사정 등 다양한 부분을 따져 양육비를 산정하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하는 자에게 기본 생활권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의 비용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만약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는 첫 번째, 채권 압류, 강제 집행, 재산 명시 재산 조회 신청, 채권 추심 등을 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조회를 하여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로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처분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육비 직접 지급 명령 제도로 일정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인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로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양육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의 정기적 금여 체불을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 징수 의무자, 즉 회사의 양육비 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담보 제공 및 일시금 지급 명령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 지급 이행 의무를 저버린 경우 양육권자는 양육비 채무자에게 담보 제공을 요구하는 양육비 담보 제공, 일시급 지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담보 제공 명령을 받은 양육비 채무자는 부동산과 같은 물적 담보 또는 인적 담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서울보증보험증권회사로부터 이행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양육비 이행 명령 제도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양육비의 지급을 촉구하는 이행 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며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명령을 받고서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3회 이상 미이행 시 30일 이내에 감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주의할 점은 뭐가 있을까요? 배우자의 외도를 의심하여 증거를 수집하려고 할 때 남편의 휴대전화를 몰래 보는 것은 정보통신망 비밀침해 또는 형법사안 비밀침해죄에 해당이 되고 불륜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경우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며 흥신소, 도청, 위치 추적 등을 하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가 단순히 친분관계를 넘어 부정한 관계임을 증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상관녀와 주고받은 문자, 사진, CCTV, 블랙박스, 카드 결제 내역 등을 통하여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법원은 이혼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는 증거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성행위, 호응, 키스하는 영상 또는 사진이 아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고 있다거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 또는 단 둘이 여행을 떠난 증거만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영상 및 사진이 없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 증거만으로도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를 하기 위하여 불법적인 행위는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로 인하여 협의 이혼이 아닌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될 경우 고려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관계인 경우에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사실혼 파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당사자가 한 생활하는 것이 사실혼인지 아니면 단순한 동거인지 여부에 따라서 재산 분할,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 문제를 달리 접근해야 합니다. 즉, 동거는 생활을 공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외도로 인하여 헤어지게 되는 경우 재산 분할 및 위자료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사건의 당사자가 알아야 될 부분, 위자료, 재산 분할, 친권 및 양육권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